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쟁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애리조나 캠프. 하지만 경쟁 후보를 발표조차 못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마무리라는 포지션입니다. 다만 이번 네덜란드 친선 경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닝에 올라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죠. 저는 항상 한화 이글스는 선발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화 야구는 역전승을 하면서 순위를 올렸던 팀입니다. 빙그레 시절도 그렇고 김희식 감독 시절도 그렇고 2018 시즌도 마찬가지. 하나는 언제나 역전승으로 순위를 올렸습니다. 마무리가 강해야 승수를 쌓을 수 있는 팀입니다. 김희식 감독 시절 외국인 투수를 선발이 아닌 마무리로 기용했던 이유가 한화의 뒷심,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3시즌도 마찬가지 8골치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마무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필승조 선수들을 종합해 올린 겁니다. 한화에는 확실한 마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승조 선수들 모두가 마무리 후보입니다 라는 취지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전을 중심으로 마무리 이닝을 책임진 선수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네덜란드 1차전 마무리 윤산읍 선수와 2차전 마무리 장시환 선수를 언급하겠습니다. 3월 시범 경기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후보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어제 청백전에서 마무리로 올라왔던 박준영 선수, 김서현 선수도 후보가 될 수 있고 박상원 선수, 강재민 선수도 분명 강력한 마무리 후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장 유력해 보였던 박상원, 강재민 선수 아직 페이스가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펜 피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전 경기는 천백전에서 강재민 선수만이 올라왔고 고전을 합니다. 박상원 선수는 아예 등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범 경기에 가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을 보면 마무리 경쟁을 하기에 몸 상태가 올라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후 시범 경기가 끝날 때 두 선수를 언급하겠습니다. 루키급인 박준영 선수와 김서현 선수가 청백전 마지막 이닝을 책임진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마무리라는 중요 역할에 루키급 선수를 시키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서현 선수는 아직까지 1군 데뷔를 하지 않은 영건 선수이고 박준영 선수는 1군 경험이 있지만 그동안 선발로만 1군에 올라왔습니다. 마무리를 맡기기에는 아직 경험이 적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수베로 감독의 용병수를 보면 부담감이 있는 포지션에는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군에서 기록을 낸 선수들을 기용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는 분명 부담감이 있는 포지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박준영, 김서현 선수보다는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마무리 경쟁을 시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다만 후반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때까지 마무리가 부족하다면 이 두 선수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강재민 선수 페이스가 결국 올라오지 못하고 시즌 합류도 늦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결국 정우람 선수를 재신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와 조금은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베로 감독은 이제 리빌딩이 아니라 윈나우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가 올라온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바로 루키급 선수들에게 마무리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 결국 네덜란드전 마무리 역할을 잘한 윤산읍 선수와 장시환 선수가 마무리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애리조나 캠프에서 얻은 성과 중 하나는 윤산읍 선수 마무리 가능성 발견이 아닐까 합니다. 22시즌 눈부신 호투를 하면서 낭만투수라는 별명을 얻은 윤산읍 선수입니다. 낮게 깔리는 속구와 낙차 큰 커브는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는 모습도 윤산읍 선수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단점이라면 셋 포지션으로 던질 때 제구가 흔들린다는 부분인데요. 주자가 없는 깨끗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걸 생각해 본다면 마무리 역할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네덜란드전 세이브 상황에서도 1이닝을 깔끔하게 던진 윤산읍 선수,
작년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더 성장을 해준다면 마무리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인 이강철 감독은 윤산업 선수 투구를 보고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볼이 너무 좋아서 타자들이 못 쳐도 창피하지 않다고 하더라. 투피치인데 제구가 좋아졌다. 처음 봤을 때는 투구 폼도 크고 커브의 각도 컸는데 지금은 폼도 작아졌고 커브가 슬러브처럼 빠르게 들어온다. 속구와 비슷한 터널링이라 타자들이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졌다. 앞으로 끌고 넘어와 던지는 직구의 힘도 좋다. 쉽지 않은 볼이다. 수베로 감독은 더 성장해야 하지만 미래에 마무리 투수를 맡겨볼 만한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한다.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이 있고 헛스윙 비율도 좋은 편이라 마무리 투수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을 이번 캠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산업 선수에게 마무리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 같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산업 선수는 모 인터뷰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볼넷이다. 많이 줄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상대 타자 성향에 따라 승부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타자에 따른 볼 배합도 많이 공부해야 한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으려 한다.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싶다. 올해 아프지 않고 개막부터 1군 엔트리에 들어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2차전 마무리 투수로 나선 장시환 선수입니다. 22시즌 14세이브를 거둔 선수입니다. 언제나 기대를 주다가 실망을 안겼던 장시환 선수. 22시즌 개인적으로는 큰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 조절 실패라고 해야겠죠. 마무리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던 장시환 선수. 거기에 취한 건지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자 여지없이 추락하는 장시환 선수입니다. 하지만 장시환 선수가 세운 14세이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우람 선수가 폼이 떨어져 있는 이때 일정 기간 세이브를 올린 선수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장시환 선수는 구속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선수입니다. 150kg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멘탈이 약한 선수이기도 하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환 선수가 속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변화구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커브 슬라이더의 위력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분명 14세이브를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장시환 선수의 마무리 항상 불안할 겁니다. 언제나 불안할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150kg가 나와야 한다. 손을 모아야 할 겁니다. 장시환 선수도 위축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 멘탈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했다. 야구를 그만두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이다. 주위에서 계속 버텨야 한다는 조언에 힘을 얻었다. 이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려고 한다. 결과만 신경 쓰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 늘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장시환 선수입니다. 장시환 선수뿐만 아니라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면 후보들이 늘어날 겁니다.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는 선수들이 마무리로 합류를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가장 페이스가 좋은 선수는 윤산업 선수와 장시환 선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변수가 많아 보이는 포지션, 어느 누가 마무리를 차지하는지 시범 경기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마무리를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마무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